대장부엉이 해찬들 이해찬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. 네.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. 지금 사실 너무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. 네. 우리 이해찬 의원님의 칭송만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막 빨간 도저히 볼 수가 하트가 없습니다. 막 계속 나오고. 네. 그런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최근에 또 이해찬 의원께서 다른 이런 그 SNS 방송에 나오셔서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. 네,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. 그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사실 이제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이니까요. 그렇죠? 많은 인기를 끄셨다고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여기 막 좋아했다면서요. 오는데 네. 젊은 그 여성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. 젊은 여성들이요. 네. 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사진 찍다가 왔는데 네. 그 사람들 되게 팟캐스트를 본 사람들이더라고요. 예. 예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해찬 의원님의 인기를 좀 뒤로 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인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네. 집중해야죠. 네. 그 오늘 이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 선거 벽보 보시니까 어떠세요?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. 예, 저 네. 봤습니다. 봤는데 네, 그 언제나 이렇게 든든하고 네. 넉넉하고 그리고 아주 인재한 그런 모습을 봐서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. 12년도에는 어떻게 먼 쪽을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벽보여 가지고 예. 친밀감이 없었는데 이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눈을 마주하고 예, 있는 아주 듯이. 좋았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그리고- 그때는 좀 검정색 바탕이어가지고 예. 약간 어두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 아주 밝은 톤이라 좋습니다. 그리고 뭐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그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좋은 느낌이 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1번이라는 것이 참 감회가 예, 새롭지 않으세요? 감격스럽습니다. 네. 제가 기호 1번을 달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예. 이렇게 1번 문재인이 선거 운동복을 입으셨는데요. 이 옷은 선거 운동원으로 운동으로 등록된 사람만. 옷을 예.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두 MC는 이런 그냥 파란 옷을 입었습니다. 등록을 네. 하세요, 그러면. 예, 그 지금 등록 과정 중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시고 싶어가지고 이 그 처리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예. 전혀 근거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. 여기 의원님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1번 달고 선거운동하신 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기호 1 밑에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선거벽보 그 나온 것을 SNS에서 올라온 것을 좀 봤는데 당명을 뺀 분이 계시더라고요. 차마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유소속 후보가 왜 무소속 후보처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견해라든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선관위에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좀 포스터를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국민의당을 내세우는 게 이게 필요한 필요한 지역에서는 데는. 그걸 내세우고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. 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헌법 8조에 네. 정당의 운영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국민의당도 87억 원, 굉장히 큰 돈이죠. 예. 국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87억 원을 보조를 받습니다. 내일 나옵니다. 근데 그 당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헌법 정신을 그 맞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정치 행위입니다. 예. 그거야말로 진짜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렇죠. 뜻이 딱 예.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그 이 모습만큼이나 저희 후보님이 그 2012년 때와 어떤 그 내면과 어떤 마음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거든요. 이 12년도에는 사실 후보님이 당을 잘 몰랐어요. 그리고 캠프만 갖고 되는 줄 알고 또 실제로 당을 그 당시 당력이 2년밖에 안 됐습니다. 네. 응? 그때 들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인권 변론을 하고 민주화운동에서도 당적 가지고는 안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출마하시기 전에 저가 한번 그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당이 무엇이다라는 걸 잘 알고 또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원화된 선거를 해야 된다. 이제 맞으면 그 당정 간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. 이런 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셨는데 어떤 후보는 그때도 자기는 당 없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당 대표였었는데 세계 천지에 그 정당 없이 그 대통령 한 사람은 없다. 그랬더니 막 바르르한 거를 바르르. 그때 봤는데 이번에도 아직도 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명을 당명을 뺀 뺐다가. 포스터를 내놓는 거를 막 미안하고
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건 기본입니다. 왜냐하면 당에 돈이 간 거거든요. 87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개인 후보한테 간 게 아니고 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에 맞춰서 돈을 준 거거든요. 네. 그 당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거면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을 내놔라. 여기까지는 아니. 아직 주진 않았으니까 안 받으면 되죠. 안 받으면. 그게 또 일반적 에티켓 아닌가. 예. 예, 예. 그 저기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올려주신 분 성함은 제가 빨리 지나가서 아이디를 캐치를 못했는데요. 우리 기왕 이제 그 유소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인 척하는 그 당의 대표께서 자꾸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이 지금 댓글로 들어왔습니다. 그분은 저하고 뭐 같이 당을 한 지가 네. 벌써 한 거진 25년 네, 이렇게 네. 된 분입니다. 그래서 잘 알죠. 그러고 저한테는 나쁜 소리를 안 해요. 문재인 후보한테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. 왜 그러냐면 저한테 나쁜 소리 하면 제가 대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. 무서워하는 거죠. 네. 네. 근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점잖으시니까 그런 잘 대받고 그러지 않는데 그분이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분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. 네. 그런 건 너무 개념치 말고 예. 문재인 후보답게 그 아주 당당하게 아주 또 신사답게 그렇게 나가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분이 조금만 더 지나친 말씀을 하시면은 예, 이해찬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. 댓글에도 그러시네요. 무서우니까. 그 사실 지난주 초에는 비슷한 양강 구도로 이거 가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뭐 주중에 있었던 것이 이제 저희 선대위가 잘 꾸려지고 TV 토론의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꽤 다시 벌어졌잖아요. 어떤 점들 때문이라고 보세요? 지난주가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 출렁했던 거는 실제 여론이 그런 게 아니고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. 그럼 몇 군데 언론사가 이제 그런 짓을 했는데 한 군데는 이미 징계를 받았죠. 네. 발표 금지, 인용 금지 된다고. 그 참 우리가 뭐 저런 신문사가 저럴까 할 정도로 좀 의외였었습니다. 또 하나는 지금 선관위에도 조사 중에 있고요. 예. 그래도 한 열흘 전에 이루어진 조사는 사실적인 조사가 아니고 조작된 조사였던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요. 요즘에 나오는 조사는 오늘 제가 점검해 보니까 작은 거는 1.2%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큰 거는 12%까지 차이 나는 네. 게 있는데 그것도 그 샘플링을 할 적에 무선을 몇 프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. 표준은 한 20%만 사용하는 게 표준입니다. 네. 근데 보통 50%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우리 후보가 적게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대개 10%당 2% 내지 2.5%를 추가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. 아마 지금은 많이 차이 난다고 보는데요. 그 큰 원인이 이 단설 어린이 유치원 네. 그 파동인 것 같아요. 여성 쪽에서 우리 후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. 근데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저도 손자가 있는데 단설 유치원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몇 달씩 기다려야 됩니다. 그러고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단설 유치원입니다.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병설 유치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. 왜 단설 유치원은 오후 4시까지 그 애들 그 수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퇴근할 때까지 또 추가 수업도 해줄 수가 있는 데가 단설 유치원이고요. 병설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. 안철수 후보는 아마 그날 하루를 지우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작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의미로 그 대머리 발언을 해서 그걸로도 많은 표를 까먹고 그날 여러 가지 근데 정책적인 그 제가 그 오기를 발언을 보면 느끼는 네. 건데 이 기본적으로 서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정을 예, 모르는 그 거죠. 사정을 맥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예. 사실 제가 이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2년 동안 할 때 예. 이사장 맡아주셔서 저희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께서도 초대 예, 이사장이셨잖아요. 이대, 두 번째 두 번째 이사장이죠. 노무현 재단에 이 어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물론 그 우리 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그 맞으면 계승해서 그 가는 정당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오랜
동지입니다. 한 30년. 대장부엉이 해찬들 이해찬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.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. 지금 사실 너무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. 네. 우리 이해찬 의원님의 칭송만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막 빨간 도저히 볼 수가 하트가 막 없습니다. 계속 나오고. 네. 예. 그런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최근에 또 이해찬 의원께서 다른 이런 그 SNS 방송에 나오셔서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. 네,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네, 얘기를 했는데 네. 그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사실 이제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이니까요. 그렇죠? 많은 인기를 끄셨다고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여기 막 좋아했다면서요. 오는데 네. 젊은 그 여성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. 젊은 여성들이요. 네. 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사진 찍다가 왔는데 네. 그 사람들 되게 팟캐스트를 본 사람들이더라고요. 예. 예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해찬 의원님의 인기를 좀 뒤로 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인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네. 집중해야죠. 네. 그 오늘 이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 선거 벽보 보시니까 어떠세요?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. 예, 저 네. 봤습니다. 봤는데 네, 그 언제나 이렇게 든든하고 네. 넉넉하고 그리고 아주 인재한 그런 모습을 봐서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. 12년도에는 어떻게 먼 쪽을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벽보여 가지고 예. 친밀감이 없었는데 이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눈을 마주하고 예, 있는 아주 듯이. 좋았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그리고- 그때는 좀 검정색 바탕이어가지고 예. 약간 어두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고 싶어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. 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헌법 8조에 네. 정당의 운영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국민의당도 87억 원 굉장히 큰 돈이죠. 예. 국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87억 원을 보조를 받습니다. 내일 나옵니다. 근데 그 당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헌법 정신을 그 맞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정치 행위입니다. 예. 그거야말로 진짜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렇죠. 뜻이 딱 예.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그 이 모습만큼이나 저희 후보님이 그 2012년 때와 어떤 그 내면과 어떤 그 어떤 마음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거든요. 이 12년도에는 사실 후보님이 당을 잘 몰랐어요. 그리고 캠프만 갖고 되는 줄 알고 또 실제로 당을 그 당시 당력이 2년밖에 안 됐습니다. 네. 응? 그때 들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인권 변론을 하고 민주화운동에서도 당적 가지고는 안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출마하시기 전에 저가 한번 그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당이 무엇이다라는 걸 잘 알고 또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원화된 선거를 해야 된다. 이제 맞으면 그 당정 간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. 이런 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셨는데 어떤 후보는 그때도 자기는 당 없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. 아주 예, 밝은 톤이라 좋습니다. 그리고 뭐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그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좋은 느낌이 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1번이라는 것이 참 감회가 예, 새롭지 않으세요? 감격스럽습니다. 네. 제가 기호 1번을 달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예. 이렇게 1번 문재인이 선거 운동복을 입으셨는데요. 이 옷은 선거 운동원으로 운동으로 등록된 사람만. 예, 옷을 예.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두 MC는 이런 그냥 파란 옷을 입었습니다. 등록을 네. 하세요, 그러면. 예, 그 지금 등록 과정 중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시고 싶어가지고 이 그 처리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예. 전혀 근거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. 여기 의원님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1번 달고 선거운동하신 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1 기호 1 밑에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있지 예. 않습니까?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선거벽보 그 나온 것을 SNS에서 올라온 것을 좀 봤는데 당명을 뺀 분이 계시더라고요. 차마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유소속 후보가 왜 무소속 후보처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견해라든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선관위에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좀 포스터를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국민의당을 내세우는 게 이게 필요한 필요한 지역에서는 데는. 그걸 내세우고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. 그래서 제가 그때 당 대표였었는데 세계 천지에 그 정당 없이 그 대통령 한 사람은 없다. 그랬더니 막 바르르한 거를 바르르. 그때 봤는데 이번에도 아직도 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명을 당명을 뺀 뺐다가. 포스터를 내놓는 거를
미안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건 기본입니다. 왜냐하면 당에 돈이 간 거거든요. 87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개인 후보한테 간 게 아니고 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에 맞춰서 돈을 준 거거든요. 네. 그 당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거면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을 내놔라. 여기까지는 아니. 아직 주진 않았으니까 안 받으면 되죠. 안 받으면. 그게 또 일반적 에티켓 아닌가. 예. 예, 예. 그 저기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올려주신 분 성함은 제가 빨리 지나가서 아이디를 캐치를 못했는데요. 우리 기왕 이제 그 유소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인 척하는 그 당의 대표께서 자꾸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이 지금 댓글로 들어왔습니다. 그분은 저하고 뭐 같이 당을 한 지가 네. 벌써 한 거진 25년 네, 이렇게 네. 된 분입니다. 그래서 잘 알죠. 그러고 저한테는 나쁜 소리를 안 해요. 문재인 후보한테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. 왜 그러냐면 저한테 나쁜 소리 하면 제가 대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. 무서워하는 거죠. 네. 네. 근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점잖으시니까 그런 잘 대받고 그러지 않는데 그분이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분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. 네. 그런 건 너무 개념치 말고 예. 문재인 후보답게 그 아주 당당하게 아주 또 신사답게 그렇게 나가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분이 조금만 더 지나친 말씀을 하시면은 예, 이해찬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. 댓글에도 그러시네요. 무서우니까. 그 사실 지난주 초에는 비슷한 양강 구도로 이거 가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뭐 주중에 있었던 것이 이제 저희 선대위가 잘 꾸려지고 TV 토론의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꽤 다시 벌어졌잖아요. 어떤 점들 때문이라고 보세요? 지난주가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 출렁했던 거는 실제 여론이 그런 게 아니고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. 그럼 몇 군데 언론사가 이제 그런 짓을 했는데 한 군데는 이미 징계를 받았죠. 네. 발표 금지, 인용 금지 된다고. 그 참 우리가 뭐 저런 신문사가 저럴까 할 정도로 참 의외였었습니다. 또 하나는 지금 선관위에도 조사 중에 있고요. 예. 그래도 한 열흘 전에 이루어진 조사는 사실적인 조사가 아니고 조작된 조사였던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요. 요즘에 나오는 조사는 오늘 제가 점검해 보니까 작은 거는 1.2% 차이가